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후반의 나이에 벌써 애딸린 싱글맘입니다. 저는 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나오게 되었는데 2학년 때 병원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실습을 가서 만난 그 병원의 물리치료사 선배랑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학기 때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엄청 보수적인 집안이라 그 사실을 걸리면 아이를 지우게 되는 건 물론이고 남자친구와도 강제로 이별을 해야 하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대로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 그대로 머리를 잡고 넘어가셨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은 본인 아들의 책임이 크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겠다고 하셨고 결국 작은 20평도 안 되는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부터 후다닥 진행하고 돌아서니 만석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23살에 아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준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편했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로는 저도 부모님께 마음이 상해서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면 시부모님이 종종 찾아오셨어요. 얘, 밥은 좀 먹었어? 나중에 애기 잠들고 나면 먹으려고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온 김에 내가 찌개라도 끓여둘 테니 좀 이따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정말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보느라 제가 밥을 못 챙겨 먹을까 걱정을 하며 하루 이틀 오던 길. 시간이 흐를수록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몇 달쯤 지났을 때는 제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잠이 들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옷부터 추스르고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자고 있었어? 애 보느라 힘들지? 좀 더 자. 네? 매번 올 때마다 벨 누르려니 애도 깰 것 같아서 내가 동호한테 물어봤다. 아, 네. 사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시어머님 혼자만 계시는데 시누이는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혼자 지내니 적적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오셔서 간단한 밑반찬이랑 찌개도 준비를 해주셨고 그걸로 신랑이랑 잘 챙겨 먹은 게 사실이니 여기에 대해선 저도 크게 불만을 가질 염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나서부터는 저녁 시간에 와서 신랑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자고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린 애까지 있는데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불편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아기 때문에 결국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시어머님은 저녁을 먹으며 마치 시장에 가서 양파를 사야겠다고 말을 하듯이 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혼자 지내니 적적한데 아예 들어와서 살까? 네? 아니 어차피 나 있으면 너희도 편하잖아. 밥도 잘 먹고. 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갑작스러워서요. 그래? 그럼 나중에 둘이 상의해보고 이야기해줘. 시어머님은 그렇게 밥을 먹고 본인 집으로 가셨고 저는 신랑에게 같이 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랑은 애가 조금만 더 크면 시어머니가 애를 봐줄 거고 그러면 저는 편하게 일하러 다니면 되니까 불편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서 애 봐줄 사람을 못 구해서 투잡 쓰리잡을 뛴다고 해도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말을 하니 신랑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저희 집 전셋집을 구해주려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을 세놓게 되어서 갈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세금 돌려막기 같은 거라고 해야 하려나? 어차피 답은 정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어머님은 짐을 바리바리 싸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고작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어린 아이까지 넷이서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나서부터의 시어머니 태도가 정말 180도로 바뀌었는데 평소에 친절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신랑이 출근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소파에 누워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만 봅니다. 그러다 밥때가 되었는데 제가 애를 보고 있으니 뭐라도 좀 시켜봐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린아이 하나로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너 딸처럼 생각하려고 했는데 너는 정말 너밖에 모르더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니? 옛날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서방 맞을 일이야. 먼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빈몸으로 시집온 주제에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참나.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시어머니는 진짜 악독하게도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현대판 콩쥐 팥쥐도 아니고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밀가루를 뿌리지 않나. 콩을 뿌리지를 않나. 그럼 애가 그걸 주워 먹거나 할까봐 저는 몇 시간이고 집 청소를 해야 해요. 아이는 그동안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울며 보채고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는데 친정집이 같은 지역도 아니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아이랑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와서 신랑의 전화를 받으니 집을 개판을 해두고 어딜 갔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시어머님의 괴롭힘에 너무 지쳤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욕하고 대들었대요. 오늘 제가 가출을 한 것도 싸우다가 열이 받아 제가 쌀을 온 바닥에 다 집어 던지고 그릇도 던지고 나간 거고 시어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두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헛웃음이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녀로 만들어주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오랜만에 친정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가 전화만 받았을 뿐인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그날 저희 부모님은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제가 있는 곳까지 단숨에 오셔서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목 끝까지 울음이 차올라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꺼이꺼이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제 아이를 데리고 그 모텔방에 그대로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제가 지내고 있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랑은 빨리 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저희 아버지를 보고는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난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예,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는 온 집을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냐면서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와 저희 신랑은 결국 저희 아버지를 몸으로 막아서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야구 방망이를 내려두고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경찰들.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저희 딸아이 집인데 이렇게.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에 시어머니가 낮에 바닥에 뿌려준 쌀들까지 엉망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라며 경찰에게 말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간단하게 지갑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그 논란을 일단락시켰어요. 저도 경찰이라 오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곧 경찰들은 돌아갔고 저희 아버지는 멍하게 있는 시어머니와 신랑을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딸 잘 키울 테니 당신도
당신 자식 잘 키우쇼. 저는 그 이후 딸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혼도 뭐 얻을 것도 없는 콩가루 집안이다 보니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엉망이 된 전셋집에 가정 가구까지 새로 사려면 신랑은 돈 좀 써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모든 게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순간의 판단이 잘못되어 생긴 일이라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 생각이 없어 아이를 잘 키우며 지낼 거지만 나중에 전 남편이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꼭 가서 이미 이혼 이력이 있음을 알려줄 거예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니 사람 한둘한테 거짓말하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일 테니까요.